와인을 뒤집어 쓴 기분이 어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붉은 와인이 머리에서 흘러내려 목덜미를 타고 스며드는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식당 전체가 숨을 죽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희끗한 조명 아래에서 나는 55년 전 교실 한복판으로 다시 끌려가는 듯했다. 조롱의 웃음, 비죽거리는 입꼬리, 가벼운 농담처럼 던져지는 모욕들,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의 입가에 번지는 비웃음 뒤로 미세한 불안이 깃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식당 입구에서 굳어버린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공포와 놀라움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피해자였던 소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얼굴로. 이제 이 밤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나만 알고 있었다. 삶의 깊이를 아는 우리. 그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전 9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검찰청 청사 7층입니다. 복도 끝 작은 사무실에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민정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뭉치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57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 예산집행내역서, 인사발령 기한문, 모두 검찰청 내부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담은 문서들이었습니다. 민정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 화려하지 않은 자리였지만 조직 내부의 비리와 부정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민정은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줄을 짚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숫자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지난달 출장비 내역에서 같은 날짜에 두 곳의 출장 기록이 동시에 찍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정은 형광펜을 꺼내 그 부분을 조용히 표시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가능성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민정 검사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문 앞에서 젊은 남자 직원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행정직 직원이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어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집중하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문을 닫고 나가자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은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숫자와 글자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편안했습니다. 민정의 손에는 오래된 볼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펜 끝부분이 조금 닳아 있었고 검은색 바디에는 작은 흠집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사용한 물건이었습니다. 처음 검사로 임관하던 날 스승님이 건네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민정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이 펜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작은 의식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낮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대의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민정은 언제나 이렇게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아까웠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잡담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정을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고 회식 자리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한 동료도 없었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 3시쯤 민정은 서류 검토를 마치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모서리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의심스러운 사건들, 확인이 필요한 항목들, 그리고 몇 개의 이름들이었습니다. 민정은 펜을 들어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오늘 발견한 출장비 내역에 이상한 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서, 이름과 책임자의 이름을 조용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놀림은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 가방을 챙기는 소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통 6시나 7시가 되어야 퇴근했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에 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57살.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민정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고 서류들을 서랍에 넣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청사 입구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저녁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정은 코트깃을 세우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규칙적이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40분 동안 민정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지만 민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혼자였고 혼자인 것이 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민정은 아파트 12층에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2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책장이 있었고 부엌은 한 사람이 요리하기에도 비좁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민정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에는 김치통 하나와 계란 몇 개, 그리고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민정은 계란 2개를 꺼내 간단하게 프라이를 했습니다. 밥을 지을 시간도 없어서 냉동실에 있던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민정은 뉴스를 켰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정치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비리 의혹, 어느 기업의 횡령 사건. 민정은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은 손을 닦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민정 씨, 우편물이 왔는데요. 등기라서 직접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갈게요. 민정은 슬리퍼를 신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자 경비실 앞에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민정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요즘 등기 우편 받는 사람이 드문데 민정 씨는 가끔 받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민정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이름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발신인은 장혜숙이었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혜숙. 그 이름을 본 것만으로도 민정의 가슴속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불편함, 긴장감,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까지. 집으로 돌아와 민정은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툼한 종이에 인쇄된 글씨들이 화려했습니다. 고등학교 35주년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민정은 초대장을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초대장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날짜는 2주일 후 토요일 저녁 6시,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민정은 초대장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5년 전 17살이던 그때 민정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교복도 언니가 입던 것을 물려받았고 도시락도 제대로 싸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장혜숙과 그녀의 친구들은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새 옷을 입었고 비싼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정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조용히 지냈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했고 친구를 사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귈 수 없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처지가 창피했습니다. 특히 장혜숙과 그녀의 무리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민정은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초대장 하단에는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57살의 검사. 35년 전의 가난한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민정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움츠린 채로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부끄러워하면서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꿈이었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은 17살의 자신이 창가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교실 뒤쪽에서는 장혜숙과 친구들이 웃으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정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무시당했던 학창 시절, 그 모든 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초대장 한 장이 그 모든 것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민정은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색이 창백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민정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건너뛰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민정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회색 재킷과 흰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언제나 입던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으며 민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동창회에 간다면 무엇을 입어야 할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가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상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동창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민정은 재빨리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오전 8시 민정은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정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초대장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은 서랍을 열어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무심코 가방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금박으로 빛나는 초대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주일 후 토요일. 아직 시간은 있었습니다. 가지 말자. 민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봤자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 기억만 떠올리고 불편한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민정은 초대장을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민정은 평소처럼 서류 검토에 집중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출장비 내역의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누가 봐도 일에만 집중하는 검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민정의 집중력이 흔들렸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장혜숙이었습니다. 민정아, 초대장 받았지? 꼭 와야 해.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자. 민정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혜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혜숙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근한 척하면서도 어딘가 비웃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민정은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끄고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키고 나니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오후 3시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으며 다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고등학교 동창회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안 가면 돼. 민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보여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학생이 아니라는 걸.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정은 화장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민정은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정신이 흐트러졌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초대장이 떠올랐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장혜숙의 문자가 생각났습니다. 결국 민정은 오후 5시가 되자마자 퇴근했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정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터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정은 문득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처음 검사로 임관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민정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검사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 검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 인부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빠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민정만 유일하게 대학에 갔고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민정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가난하지 않겠다고.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민정은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자신의 일만큼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정은 소파에 앉아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민정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장혜숙이었습니다. 민정아, 연락이 없네.
혹시 번호 바뀐 거 아니지? 답장 좀 해줘. 민정은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해숙은 이렇게 집요하게 연락하는 걸까?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동창회 초대장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민정은 문자창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답장을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갈 수 없다고 말할까? 아니면 바쁘다고 핑계를 댈까? 민정은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또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민정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비쳐 초대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금박 장식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민정은 초대장을 꼭 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묘한 기대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민정의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반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장혜숙과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닥을 닦고 도시락통을 주워 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정은 굶었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신발이 없어지거나 교과서에 낙서가 되어 있거나 체육복이 찢어져 있거나 민정은 한 번도 대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참았습니다. 민정은 눈을 떴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의 뜨거운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민정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침대에 누워 결심했습니다. 가자. 동창회에 가자.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검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부정과 비리 앞에서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회가 두려워서 가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혜숙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할게요. 오랜만이네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묘한 긴장감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민정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주일 후면 민정은 35년 만에 동창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혜숙과 그녀의 친구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민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동창회 전날 저녁 민정은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린 옷장 안에는 비슷비슷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색 재킷, 흰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블라우스, 연한 파란색 블라우스, 모두 단정하고 무난한 옷들이었습니다. 민정은 옷걸이를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대보고 다시 넣고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옷이 없었습니다. 너무 평범했습니다. 너무 수수했습니다. 민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난 20년 동안 눈에 띄지 않는 옷만 입고 살았다는 것을. 민정은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한참 생각했습니다. 내일 동창회에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 이 질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민정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옷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이 어떤 모습으로 동창들 앞에 설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백화점은 아직 문을 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정은 망설이다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주말 저녁에 강남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정은 백화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여성복 매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밝은 색깔의 드레스, 광택나는 블라우스, 세련된 디자인의 재킷들. 민정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옷을 골라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젊은 여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특별한 모임이 있으신가요?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창회요. 내일 저녁에. 아, 그러시군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직원은 민정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고객님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옷들이요. 직원은 매장을 돌며 옷 몇 벌을 골라왔습니다. 블라우스, 베이지색 재킷, 그리고 단아한 디자인의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민정은 탈의실로 들어가 옷들을 입어봤습니다. 와인색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 입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색이 화려했고 디자인도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어색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베이지색 재킷도 입어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였고 핏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민정에게는 어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색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단정한 디자인이었지만 우아했습니다. 민정은 거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입은 옷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민정다운 선택이었습니다. 탈의실 밖으로 나오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 옷으로 하시겠어요? 네, 이걸로 할게요. 계산을 하며 민정은 가격표를 봤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민정은 잠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곧 카드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검사로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 자신을 위해 제대로 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며 민정은 구두 매장에 들렀습니다. 평소 신던 낮은 굽의 검은 구두 대신 조금 높은 굽의 구두를 샀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매장에서 간단한 귀걸이도 하나 골랐습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민정은 산 옷들을 침대에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원피스, 구두, 귀걸이. 모두 민정이 평소 입던 것과는 다른 물건들이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불안해졌습니다. 너무 신경 쓴 것은 아닐까? 동창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창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정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5년 전에 초라했던 소녀가 아니라 지금의 당당한 검사로서 서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정은 오전 내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오후 4시쯤 민정은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흐르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민정은 욕실 거울에 김이 서리는 것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2시간 후면 동창회 장소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민정은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선크림만 바르고 나갔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섀도를 칠하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화장품을 쓰는 솜씨가 서툴렀지만 민정은 차근차근 했습니다. 어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구두를 신었습니다. 굽이 높아서 걷기가 조금 불편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가방에는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명함 몇 장을 넣었습니다. 민정은 명함을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서민정, 검사, 감찰부 소속. 민정은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5시 민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문을 잠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정은 코트를 여미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 삼성동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민정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정의 가슴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 택시가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민정은 요금을 계산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앞에는 고급스러운 한식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정은 입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40분. 아직 약속 시간까지 20분이 남았습니다. 너무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는 고급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게, 고급 레스토랑, 세련된 카페들. 민정은 이런 곳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생활과는 너무 다른 세계였습니다. 민정은 문득 자신이 이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검사였습니다. 20년 동안 법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어깨를 펴고 다시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5시 55분, 민정은 식당 입구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쪽 로비가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밀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야. 민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민정을 감쌌습니다.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직원이 민정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고등학교 동창회로 예약했는데요. 아, 네. 2층 모란실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민정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높은 굽의 구두 때문에 계단을 오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차분하게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모란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습니다. 직원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민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직원이 돌아서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에는 민정 혼자만 남았습니다. 민정은 모란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누군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민정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마지막 망설임이었습니다. 민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당하게, 흔들리지 말고, 나는 검사 서민정이야.
민정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향긋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에는 큰 원탁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벌써 3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민정과 같은 나이 5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민정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오나경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빨간색 재킷은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멀리서도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임보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그녀는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팔찌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는 고급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란이가 보였습니다. 짙은 화장과 화려한 액세서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큰 귀걸이가 흔들렸고 손목에는 여러 개의 팔찌가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는 광택이 나는 비싼 소재였습니다. 세 사람은 민정이 들어오자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입구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머, 민정이잖아. 나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35년 만이지? 응, 오랜만이야. 민정은 차분하게 대답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조금 경직되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 민정이 많이 변했네. 예전이랑 완전 다른데? 보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민정은 짧게 답하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나경의 맞은편 자리였습니다. 민정은 가방을 옆에 놓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은 모습은 마치 법정에 있는 것처럼 단정했습니다. 민정이는 요즘 뭐해? 결혼은 했어? 라니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비교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결혼은 안 했어. 일하고 있고. 무슨 일? 검찰청에서 일해. 민정의 대답에 세 사람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나경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검찰청? 거기서 뭐 하는데? 직원이야? 응. 민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장혜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진 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재킷과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단아했습니다. 어머, 다들 왔네.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 혜숙은 밝게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정을 보았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와줘서 고마워. 오랜만이야, 혜숙아. 민정은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혜숙은 민정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근데 애들이 민정이 직업 들었어? 검찰청에서 일한대. 나경이 말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일한다고? 혜숙이 놀란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20년 정도 됐어. 어떻게 검찰청에서 일하게 됐어? 공부 엄청 했겠다. 혜숙의 질문에 민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날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을 새우던 시간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순간들. 열심히 했지. 민정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잠시 민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정이는 원래 공부 잘했잖아. 맨날 1등하고 그랬지. 기억하네. 당연하지.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였는걸. 해숙의 말에 나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와인병을 들어 자신의 잔에 따랐습니다. 공부만 잘했지. 다른 건 별로였잖아. 나경의 말에 라니와 보라가 킥킥 웃었습니다. 민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나경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건? 민정의 질문에 나경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너무 조용했잖아. 친구도 없고 일부러 그랬어.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서. 민정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나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방 안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들어와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전체 요리가 하나씩 앞에 놓였습니다. 예쁘게 담긴 샐러드와 작은 접시에 놓인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세 사람은 음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 진짜 비싼 집이지. 해숙이가 예약했어? 보라가 물었습니다. 응. 특별한 날이잖아. 35년 만에 동창회니까. 해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들어 샐러드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근데 민정이는 결혼 안 한 거야? 나이가 벌써 57인데. 라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결혼 안 했어. 왜? 상대가 없었어? 일이 바빴어. 민정은 짧게 답했습니다. 라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이 바빠서 결혼을 안 해? 그래도 여자는 결혼해야지. 나이 들면 외롭잖아. 괜찮아. 익숙해. 민정의 대답에 라니가 픽 웃었습니다. 나경과 보라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해숙만이 표정 없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결혼했어. 나는 남편이 사업하거든. 나경이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고 보라 남편은 의사야. 라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겠네. 민정이는 돈은 많이 벌어? 검찰청이면 월급은 괜찮지? 나경이 물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살 만큼은 벌어. 충분히? 얼마나 버는데? 나경의 질문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민정은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네. 민정의 말에 나경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친구니까 물어본 거지. 친구. 민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묘하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포크를 들어 샐러드를 한 입 먹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적절한 드레싱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맛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세 사람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동창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교의 자리였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민정을 가장 아래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더 이상 그때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이 메인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한우 구이와 전복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식의 양도 많았고 보기에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나경이 와인병을 들어 모두의 잔에 따랐습니다. 민정의 잔에도 붉은 와인이 채워졌습니다. 민정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건배하자. 35년 만의 만남을 위해서. 해숙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네 사람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민정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와인은 씁쓸했습니다. 그나저나 민정아, 넌 진짜 남자 한 번도 안 사귀어 봤어? 보라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우 구이를 입에 넣으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뭔가 우월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귄 적은 있어. 민정의 대답에 세 사람이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그럼 왜 결혼을 안 한 거야? 맞지 않았어. 맞지 않았다고? 몇 명이나 만났는데? 라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질문은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대답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많지 않아. 민정의 짧은 대답에 나경이 픽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민정이는 워낙 까다로웠잖아. 고등학교 때도 애들이랑 안 어울리고 까다로워서가 아니었어. 그냥 관심이 없었을 뿐이야. 관심이 없었다고? 친구 사귀는 것도 남자 만나는 것도? 보라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응, 공부가 더 중요했으니까. 민정의 대답에 라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는 거잖아. 인생이 공부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라니의 말에 나경과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 민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조금씩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57살에 혼자 사는 게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나경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한 잔 더 따르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남편이 있고 애들도 있어. 큰애가 벌써 32이야. 작은애도 29이고 둘 다 좋은 데 다니고 있어. 근데 넌 뭐가 있어? 집에 가면 혼자잖아. 나경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정은 포크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한테는 일이 있어. 일? 일이 사람이야? 늙어서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건데? 라니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민정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거야. 민정의 대답에 보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우리가 이러는 게 다 너를 걱정해서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보라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민정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민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 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 민정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약간의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세 사람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와인이 한 병 더 비워졌습니다. 나경이 직원을 불러 새 병을 주문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나경과 라니, 보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웃음소리도 잦아졌습니다. 근데 민정아, 너 집은 어디야? 강남? 나경이 물었습니다. 아니, 노원구. 민정의 대답에 세 사람이 동시에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노원구? 거기가 어디야? 서울 북쪽이야. 아, 거기. 집값 별로 안 비싼 동네지. 라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기엔 괜찮아. 몇 평짜리 살아? 보라가 물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25평? 어머, 그것밖에 안 돼? 나는 50평 살아. 나경이는 60평이고. 보라가 말했습니다. 라니가 거들었습니다. 나는 70평. 테라스도 있어. 세 사람은 자신들의 집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인테리어를 얼마나 들여서 했는지. 민정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는 차는 못 타? 설마 차도 없는 건 아니지? 나경이 물었습니다.
차는 없어. 지하철 타고 다녀. 민정의 대답에 세 사람이 잠시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도 없어? 왜 차를 안 사? 필요 없어서. 필요 없긴. 그냥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라니의 말에 나경과 보라가 킥킥거렸습니다. 민정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솔직히 말해봐. 월급이 얼마나 돼? 나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경을 차분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대답 안 해? 부끄러워? 그렇게 적어? 개인적인 이야기야. 에이, 친구끼리 그런 것도 못 물어? 우리는 다 말하잖아. 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 민정의 단호한 대답에 세 사람이 씩 웃었습니다. 나경이 와인을 한 잔 더 마시며 말했습니다. 역시 민정이는 예전이랑 똑같네. 맨날 혼자 있고 자기 이야기 안 하고. 그때도 그랬잖아. 도시락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고. 라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도시락 기억나? 맨날 김치밖에 없었잖아. 보라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민정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으니까. 민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 민정이네 집 진짜 가난했지. 교복도 헝거 입고 다녔잖아. 나경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민정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거야.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민정의 대답에 라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벗어나긴 뭘 벗어나. 지금도 노원구 2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잖아. 차도 없고. 라니의 말이 민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 민정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도 내 힘으로 사는데? 보라가 반박했습니다. 남편 돈으로 사는 거잖아. 민정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경이 와인잔을 세 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사실? 너는 혼자 살면서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나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하다고 한 적 없어. 다만 내 선택으로 산다는 거지. 선택? 선택할 게 있어서 선택한 거야? 그냥 결혼 못해서 혼자 사는 거잖아. 라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해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너무 심하잖아. 해숙의 말에 나경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우리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걱정은 무슨. 그냥 무시하고 싶은 거잖아. 민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시? 우리가 널 왜 무시해? 내가 무시할 만한 게 뭐가 있는데? 나경이 반문했습니다. 그 순간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민정을 아래로 보고 비교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디가? 보라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민정은 짧게 대답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정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정은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에 닿자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진정해. 흔들리지 마. 민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5년 전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시당하고 놀림받고 외면당했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민정은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어깨를 펴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모란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네 사람이 여전히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병이 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병이 방금 열렸는지 나경이 잔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왔네. 보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민정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민정아, 와인 더 마셔. 기분 풀어. 나경이 민정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잔이 가득 찼습니다. 민정은 잔을 보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미안해. 우리가 좀 심했지? 라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놀려먹고 싶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괜찮아. 민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데 검사는 뭐가 좋아? 돈도 별로고 결혼도 못하고. 나경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흔들며 민정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일이 좋아. 일이 좋다고? 무슨 일을 하는데? 감찰 업무야. 조직 내부의 문제를 찾아내고 바로잡는 일. 민정의 대답에 라니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뒷조사하는 거네. 재미있겠다. 뒷조사가 아니야. 공정한 조직을 만드는 일이야. 민정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섰습니다. 라니는 개의치 않고 계속 웃었습니다. 뭐 어쨌든 남의 일 캐는 거잖아. 딱 민정이한테 어울리네. 무슨 뜻이야? 원래 혼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 잘하잖아. 사람들 관찰하고 뒤에서 지켜보고. 라니의 말에 나경과 보라가 웃었습니다. 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 민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 화났어? 진심 아니고 그냥 농담이야. 보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미안함일까 아니면 우월감일까? 민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민정아, 너 정말 재산이 얼마나 돼? 나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끈질겼습니다. 왜 그렇게 궁금해? 그냥 친구니까. 친구면 그런 거 안 물어봐. 민정의 대답에 나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테이블에 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빡빡해? 예전부터 그랬어. 맨날 혼자 있고 말도 안 하고. 내가 빡빡한 게 아니야. 내가 무례한 거지. 민정의 말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나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무례하다고? 응. 사람한테 계속 돈 얼마 버냐고 물어보는 게 무례한 거 아니야? 민정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내가 혼자 사니까 돈이라도 많으면 좋겠다 싶어서. 걱정은 무슨. 그냥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 내가 너희보다 못 산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민정의 말에 라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교? 비교할 게 있어야 비교하지. 너는 비교 대상도 안 돼. 라니의 말이 민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정은 라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는 남편 돈으로 명품 사고 다니는 사람들과는 비교 안 되지. 민정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라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사실? 내가 뭘 안다고? 라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경과 보라도 언짢은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알아.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민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지? 혼자 사는 주제에. 나경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술에 취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너희와 다르게 살고 싶을 뿐이야. 다르게? 혼자 늙어가면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라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혼자라도 내 힘으로 사는 게 낫지. 남한테 기대서 사는 것보다는. 민정의 말에 라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의 잔에 와인을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민정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민정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붉은 와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부분과 바지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어머, 미안. 라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은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산 새 옷이었습니다. 동창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옷이었습니다. 이제 와인 자국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나경과 보라가 웃음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경과 보라도 차례로 봤습니다. 세 사람은 민정의 눈빛을 보고 웃음을 멈췄습니다. 민정의 눈에는 더 이상 당황함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지? 민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아니야. 실수야. 라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가방에서 티슈를 꺼냈습니다. 옷에 묻은 와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닦아도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제 가야겠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벌써? 아직 시간 많은데. 보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가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어. 민정은 짧게 대답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해숙이 민정을 불렀습니다. 민정아, 정말 가는 거야? 민정은 멈춰섰습니다. 해숙을 돌아봤습니다. 응.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해숙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진심이 아니잖아. 민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봤습니다. 35년 만에 만났는데 너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민정의 말에 세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정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굴욕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후련함이었습니다. 민정은 계단을 내려가 1층 로비로 나왔습니다. 입구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민정은 재빨리 멈춰섰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정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민정 검사님? 남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은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누구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감찰 받았던 이준호입니다. 회계과에 있었는데 민정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 검찰청 내부 감사 때 만났던 직원이었습니다. 민정이 장부를 검토하던 중 작은 실수를 발견했고 그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식당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입구에 선 남성은 검찰청 기획조정부 소속 김 과장이었어요. 그는 민정을 알아보는 순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경과 보라, 라니는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검사라는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라니의 손에서 냅킨이 떨어졌고 나경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졌어요. 민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어요. 젖은 블라우스는 여전히 와인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김 과장, 사적인 자리니까 편하게 있어. 민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과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테이블에 남은 4명의 여자는 서로 다른 표정을 지었어요. 나경은 창백한 얼굴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보라는 시선을 내렸고 라니는 입술을 깨물며 팔짱을 꼈습니다. 서민정, 아니 검사님이셨군요. 나경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민정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민정이라고 불러. 우리 같은 반 친구잖아. 그 말이 오히려 세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은 민정을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와인을 쏟고 가난하다고 비웃었죠. 이제 그 모든 행동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보라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어요. 민정아, 우리가 미안해. 정말 몰랐어. 보라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미안함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된 후에 두려움인지를요. 라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요. 민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검사로 일한 지 25년이 됐어. 처음에는 힘들었지. 여자라는 이유로,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험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야.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 교복이 낡았다고, 도시락 반찬이 초라하다고 비웃었잖아. 수학여행도 못 간다고 했을 때 너희는 대놓고 웃었어. 나경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나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 주말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학에 갔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어. 보라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쉬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남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검사가 되고 나서도 쉽지 않았어. 밤샘 근무가 많았고 위협을 받기도 했지. 하지만 나는 버텼어. 왜냐하면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민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오늘 너희가 나한테 한 행동들 나는 다 기억할 거야. 하지만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사람을 겉모습이나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라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졌어요. 라니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어요. 나경아, 너 남편 회사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 알지? 나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정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드러났어. 금액이 15억 원이 넘어. 지금 우리 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지. 나경은 가슴을 짚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보라야. 보라가 화들짝 놀라며 민정을 봤습니다. 너 아들이 다니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내신 조작 의혹이야. 교육청에서 조사 중이지. 보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라니도 마찬가지야. 라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미용실 체인, 직원들 임금 체불 건으로 고소가 들어왔어. 근로기준법 위반이야. 노동청에서 조사 나가기로 했지. 라니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정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민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담당하는 사건은 아니야. 하지만 검찰청 안에서 다 알고 있는 사안들이지. 너희가 오늘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민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교훈을 주되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아야 했습니다. 법은 공정하게 적용될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다만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기회는 있을 거야.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후회와 두려움만 남았어요.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인에 젖은 블라우스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세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야. 너희 각자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민정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민정은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혼자 운동장에 앉아 별을 보며 다짐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해지겠다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요. 그 다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수많은 밤을 울며 보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어요. 민정은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한 통을 확인했습니다. 감찰국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오전 10시 회의 예정. 최근 사건 관련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일,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식당 안에 남은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경은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보라는 눈물을 닦았고 라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 정말 최악이었어. 보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나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이한테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우리 각자 삶을 돌아봐야 해. 라니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반성과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밤은 그들에게도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시작할 수는 있었어요. 민정은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오늘 일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었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으니까요. 달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검찰청 감찰국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경 남편의 탈세 사건, 보라 아들의 입학 비리, 라니의 임금 체불건까지 모든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책상을 비췄어요. 민정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검사님, 차 한잔 하시죠. 후배 검사 김유진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유진아. 유진은 32살의 젊은 검사였습니다. 민정을 존경하며 많은 것을 배우려 했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검사님, 3건 모두 처리 방향이 정해졌나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경 씨 남편 거는 약식 기소로 가기로 했어. 탈세 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추가 벌금을 내는 조건이야. 실형은 면했지. 유진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보라 씨 아들 거는요?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어. 입학 취소까지는 아니고 재심사를 받기로 했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가산점은 모두 무효 처리됐고, 라니 씨는요?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금을 모두 지급했어. 그리고 직원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했대. 노동청에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합의로 끝났네요. 다행이에요. 민정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반성과 변화였어요.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검사님, 그런데 그 세 분이 검사님을 찾아오신다고 하던데요. 민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언제? 오늘 오후 4시요. 접견 신청이 들어왔어요. 민정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달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오후 4시 정각 검찰청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경, 보라, 라니가 들어왔어요. 세 사람의 모습은 3달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나경은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보라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라니는 액세서리를 거의 빼고 왔어요. 민정아. 나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우리가 제대로 사과하러 왔어. 세 사람은 민정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어요. 민정은 그들을 보며 조용히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 네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3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 일로 정신없었어. 교육청 조사 받으면서 밤마다 울었지. 그런데 그게 다 우리 잘못이더라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 라니도 말을 보탰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나경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나도 많이 반성했어.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정말 중요한 건 정직하게 사는 거였어. 민정은 세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민정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너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나도 알아. 보고서 보면서 다 확인했어. 민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나경이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고마워. 내가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법대로만 했으면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는 거고 너희는 잘못을 바로잡았어. 그게 전부야. 라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정아, 이거 받아줘.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민정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민정을 괴롭혔던 일, 동창회에서 무시했던 일, 그 모든 것에 대한 반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민정의 마음을 울렸어요. 민정아, 우리는 내가 걸어온 길을 이제야 조금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런 너를 우리는 무시하고 비웃었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친구가 되고 싶어? 민정은 편지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수십 년간 쌓였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편지 소중히 간직할게.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보라가 물었습니다. 민정아,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을래? 이번엔 제대로 된 자리로.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세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라니가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살게. 조용하고 좋은 곳으로 예약할게. 나경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정아, 우리 다시 연락하며 지내자. 제대로 된 친구로. 민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상담실을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어요. 민정은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어요. 유진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검사님, 어떠셨어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사람은 변할 수 있더라고. 멋지세요, 검사님.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주셨잖아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중요한 건 정의야.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는 거지. 그날 저녁 민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걷던 이 길이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경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민정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6시 어때? 장소는 내가 정할게. 조용하고 맛있는 한식당 찾아놨어. 민정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그때 보자. 이어서 보라와 라니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다음 만남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정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은 고등학교 시절 혼자 운동장에서 별을 보며 다짐했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언젠가는 당당해지겠다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날 밤을요. 그 다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당당함이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민정은 집에 도착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받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책상 서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 편지는 앞으로 힘들 때마다 꺼내볼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새로운 사건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제 민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민정은 서류를 펼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지. 정의를 향한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친구들도 함께였어요. 용서와 화해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민정은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서민정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혔어요. 그 이름에는 수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멀리 벚꽃나무 아래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정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었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정과 새 친구들의 새로운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있다면 모든 관계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도 당신만의 결말이 아름답게 쓰여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